지난 시간에 현열비까지 했어요. 공기의 상태를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파악을 해보고, 왜 이 계산을 해보냐면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온도나 습도나 뭐 청정도나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 전과 조절 후 얼마만큼 조절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더 넣어줘야 되는지, 얼마만큼 더 빼줘야 되는지,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외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상담하면은 아니죠. 견적을 뽑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딱 모니터 화면으로 딱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서 성형 전, 비포, 성형 후, 애프터 해가지고 포샵으로 딱 하면서 견적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잽니다. 올립니다. 아, 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딱딱 계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조절한다 그러면 조절 전과 조절 후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잘 제대로 안 돼 있어. 쾌적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조절하는데 뭐예요?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겠죠. 목적에 맞게 조절해야겠죠. 계산이 들어가야 되죠. 온도를 조절하려면 열량을 얼마나 넣고 빼고 해야 되는지, 또는 습도 조절을 하면 가습을 해야 되는지 감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습도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종류, 특징, 뭐 이런 명칭 이 정도만 하면 현장 가면 전혀 못 써먹는 거죠. 어떻게 60점 맞아가지고 턱걸이를 할 수는 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현열비까지 했어요. 현열비. 현열비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은 현열의 비율이에요. 현열의 비율. 열량의 종류는 장열과 뭐가 있어요? 현열. 이 두 가지 성분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전체 열량 가운데에서 현열이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이렇게 내보는 거죠. 현열 성분 나누기 잠열 플러스 현열. 잠열 플러스 현열 하면 전체 열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현열만 이렇게 내보는 이유. 왜 현열만 내볼까? 현열이 진짜 써먹는 열이다. 왜? 뭘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 조절 대표적으로 얘기 있죠. 온도 조절하고 뭐 조절이 있어요? 습도 조절. 온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열이 뭐예요? 현열은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온도 변화에 이용되는 열이다. 실내 공기 온도를 조절하려면 어떤 성분이 투입이 돼야 돼? 현열 성분. 아시겠죠? 그래서 현열 비율을 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열 수분비 좀 해보고요.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계산 안 할 거예요. 기능사에서 열 수분비를 계산하라 이런 것은 별로 잘 안 나와요. 별로 잘 안 나오고 산업기사 이상에서 좀 간혹 등장합니다. 열 수분비는 말 그대로 열과 수분의 뭐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과 수분의 비율을.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 나누기 뭐예요? 수분 변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습도의 변화예요. 알겠죠? 열과 수분이 얼마만큼씩 서로 어떤 비율로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다른 큰 어떤 장치에 조절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단지 계산을 위한 계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열수분비가 간혹 가다가 산업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고 기능사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열수분비 말고 진짜 이제 조금 근접한 게 있어요. 바이펜 스펙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콘택트 팩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펜 스펙터는 약자가 BF예요. 콘택트 팩터는 CF예요. DF-CF로도 이렇게 바로 영어 약자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바이펜 스펙터는 뭐냐? 같은 말로 홍과 비율 그렇게 말이에요. 홍과는 비율이다. 콘택트 팩터는 접촉 비율이다. 이렇게 돼요. 자, 먼저 바이패스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장치예요.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장치에 꼭 세팅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설비상. 뭐냐? 앞에 꼭 여과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여과기. 그리고 중요한 장치를 점검, 보수, 교체할 때를 대비해서 앞뒤로 차단이 있어야 돼요. 밸브가. 나비넥타이 모양이 밸브입니다. 기호가. 그리고 이걸 할 때도 뭐 교체다 그러면 이거 잠궈야 되는데 그러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지 않도록 우회하는 배관을 놔둬요. 우회. 이것을 우회. 옆으로 돌아가는 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밸브를 놔두고 여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잠궈놓고 이쪽을 주 라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이걸 보수, 점검, 교체, 떼어난다. 이제 세입 안 되겠죠. 양쪽 잠그고 이쪽을 열어놓는 거죠. 이런 것을 우회 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치는 점검, 보수, 기타 불순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반드시 여과기, 입구 측에 여과기, 그 다음에 돌아가는 옆으로 바이패스, 우회 배관을 합니다. 우회 배관을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해요. 바이는 옆으로, 패스는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스텝 바이 스텝 뭐예요? 스텝. 걸어갈 때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바이패스 이것이 설비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이패스 설치하는 목적. 점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점검 보수 교체할 때 떼어낼 때 이걸 떼어내면 다 쏟아져 버리죠.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그고 이쪽 열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바이패스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상시에, 응급시에 차단 기능이 있는 거. 차단을 해놨는데 비상시에 응급하니까 뭐 폭발 우려가 있다든지, 뭐 터질 우려가 있다든지, 오작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때 장치가 딱 잠궜는데 옆으로 싹 돌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바이패스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전자밸브예요. 전자밸브. 전자밸브는 바이패스를 해놓으면 안 돼요. 전자밸브는 위급할 때 항상 무슨 역할이냐?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차단을 기껏 해놨더니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패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제 중화식 같은 경우 에너지 관리 같은 경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팩트가 그런 소리예요. 통과 비율 옆으로 그냥 지나간다 그 소리고요. 컨택트 팩트는 컨택트가 뭐냐면은 렌즈가 제가 쓰는 안경 렌즈는 눈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각막에서 제 각막에 딱 이렇게 접촉이 돼 있는 건데 컨택트 렌즈를 컨택트 렌즈. 컨택트가 붙어 있다, 접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 공기를 좀 식혀야 돼. 뭘 해야 된다고? 식혀야 돼. 냉각해야 돼.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30도짜리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요. 30도씨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 통로가 공기 조화기의 통로예요. 뭔 통로? 공기 조화기.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인 공기 조화기 통로예요. 공기가 지나가는데 냉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찬 물이 흘러가는 냉각 코일을 이렇게 쫙 설치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오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거슬러서 물을 갖다 어때요? 보내주는 거예요. 요건 냉수를 흘려줘요. 알겠죠? 그리고 이 코일은, 냉수가 흘러가는 코일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 냉각 코일이라고 해요. 뭔 코일? 냉각 코일. 근데 이 냉수의 온도가 만약에 16도였다고 쳐봅시다. 몇 도? 16도. 근데 공기가 지대로 여기에 이 차가운 간에 잘 접촉을 해서 잘 식었다면 여기 출구로 나오는 것은 몇 도로 나와야 정상이야? 16도로 나와야 정상이야.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기가 차가운 냉각관이 쫙 있으니까 싹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 싹 스쳐 지나가면서 공기가 제대로 식었다면 16도로 나와야 돼요. 근데 출구 온도를 재보면요 16도가 안 돼요. 16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공기는 냉각 코일에 정확한 열교환을 해서 잘 접촉을 해서 지나가요. 근데 어떤 공기는 밑으로 쓱 지나가요. 사이사이. 그냥 지나가. 그냥 바이패스. 그래서
접촉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 CF라고 하고요. 그냥 통과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 EF라고 해요. 퍼센트로도 나타나요. 만약에 CF가 80%고 BF가 20%면은 재밌는 것은 이 80%의 공기는 몇 도로 식어서 나와? 26도. 그런데 그냥 통과하는 20%의 공기는 몇 도로 그냥 나와버려? 30도로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가 섞어져서 출구 온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출구 온도는 16도짜리 곱하기 80% 0.8 플러스 30도짜리 공기가 뭐예요?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점이 실질적으로 오버랩되면 만약 저런 냉각 코일이 있다 보면은 18.8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공기 온도가 18.8도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냉수를 16도짜리 본다 해서 16도로 공기가 식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열 교환을 하고 잘 접촉을 했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정도나 제대로 열 교환을 했느냐에 따라서 식어서 나오는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잘 냉각된 그 비율이 뭐예요? 접촉 비율, 컨택트 팩터라고 하고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 그냥 유사 통과로 싹 지나가버리는 공기의 비율을 그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 통과 비율, 바이패스 팩터라고 해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하고 1 이하의 숫자로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CF 80%라고도 얘기하고 CF 0.8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BF 20% 또는 뭐예요? 0.2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1 이하의 숫자로도 씁니다. 네.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냉각 코일 했는데 똑같은 원리로 또 가열 코일도 그렇게 뜨거운 온수가 흘러가면 이제 대표적이지. 겨울에 뭐 영하 5도짜리인데 여기가 뭐 뜨거운 공기 막 80도짜리에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몇 도로 이렇게 공기가 후끈후끈 대표해서 나오느냐. 그거 할 때도 똑같이 바이패스 팩터, 컨택트 팩터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합해면은 출구적인 온도가 나온다. 코일을 통과하고 난 공기가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되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어? 조절이 되는지. 이해하셨죠? 현재 공기 상태가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조절을 하는데, 조절이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두죠? 네, 쾌적을 염두에 둬서 조절하는데, 공기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도, 압력, 불기, 뭐 습도, 이런 종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4가지 요소를 주로 조절한다 그랬어요. 목표는 쾌적이에요. 그렇죠? 쾌적. 그러면은 지금 계산상으로 했는데 조절을 감당하는 기기들은 뭐가 있을까? 이 기기, 장치. 공기를 직접 조절해주는 장치,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습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조절한다는 게 몇 가지 조절한다고? 온도, 습도, 청정도.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이 4가지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들이 무엇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온도를 조절한다면은 온도는 뜨겁게도 하고 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열 코일, 냉각 코일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가열기, 냉각기 해도 되는데 주로 이제 코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열 코일은 HC로 약자를 써요. 히팅 코일. 네, 설계할 때도 다 그렇게 쓰는데 얘가 약자로. 냉각 코일은 CC 그래서 칠링 코일이라고 칠링 코일.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조절하는 거. 가습기가 있겠죠. 감습기가 있겠고. 감습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집에 있는 물 먹는 사람처럼 실리카 겔 같은 그런 고체 젤리를 이용한 감습기도 있고, 아니면은 물에 아모니아 기체가 확 스며든다고 했죠. 브로마리튬에 수증기가 스며든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흡수액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습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분사를 해서 그냥 좀 공기에서 습기를 약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초음파처럼 집에 있는 가정용처럼 초음파 가습기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팀을 분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을 분사하는 방법, 아니면 초음파처럼 진동을 시켜서 무화를 시켜서 안개처럼 뿜어주는 방법, 아니면 직접 진짜 수증기 형태, 스팀 형태로 분사하는 방법. 효율은 가장 좋은 게 스팀으로 분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100%. 그대로 분사하는 대로 수증기로 포함돼요. 근데 사실 집에 있는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뿌하게 나오는데 그게 다 수증기 아니에요. 좀 입자가 큰 액적 상태예요. 액적 상태. 응? 안개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가습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은박지라든지 뭐 또 화장지 이런 거 받쳐놓으면 밑에 물이 젖어서 축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다 100%가 수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 조절하려면은 에어 필터가 있어야 돼요. 에어 필터. 에어 필터. 에어 필터가 이제 공기 여과기. 에어 필터. 말 그대로 필터를 통과시킨 거예요. 필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강력한 필터, 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요즘에 뭐 병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데 심지어는 가정용 조그만 소형 공기청정기 내에도 이 필터가 들어있다고 할때 얘가 선전을 합니다. 헤파 필터라고 고성능 필터가 들어있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기세정기. 원래 공기세정기는 명칭에서는 씻어준다 그런 소리예요. 씻을 세자를 써서 씻어서 깨끗하게 정자를 써서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랬는데, 공기를 씻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하늘에서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먼지가 이렇게 다 씻겨 내려와서 하늘이 맑게 보이죠? 그것처럼 공기 조화기를 통과하는 공기에다 대고 물을 분사를 해요. 그러면은 먼지가 싹 씻겨요. 씻기면서 온수를 분무하면 온도가 좀 올라가고요. 냉수를 분무하면 온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그 세정기에 분사되는 물의 일부가 증발을 하면서 습도에도 약간 영향을 미쳐요. 사실. 동시에. 자, 이것을 영어로는 에어 와셔 또는 에어 워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에어 와셔, 에어 워셔 이렇게요. 에어 워셔. 에어 필터는 약자가 이제 AF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에어 와셔는 AW 이렇게 많이 쓰고, 에어 와셔 그래서 AW 이렇게 많이 쓰고요. 비류 속도는 기계실에서 아무리 공기를 세게 보내고 약하게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내에 쏟아지는 공기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은 공기가 쏟아져 나오는 구멍의 모양, 취출구 모양, 이게 영어로는 디퓨저라고 해요. 디퓨저. 공기 구멍 나오는 거. 천장에서 공기 구멍, 공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 구멍을 디퓨저 이렇게 말해요. 디퓨저. 디퓨저 모양이 이제 빌딩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천장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망 씌워진 것도 있고, 이런 망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천장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렇게 프라이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려서 옆으로만 공기가 싹싹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또는 인테리어의 그 측면을 생각해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조명 설치되는 조명 옆 라인에다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명 옆 라인에다가 슬림하게 이렇게 홈을 살짝 파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이렇게 공기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추출구 종류에 따라서 공기가 확산되는 모양이 다르고 퍼지는 것이 달라요. 밑으로 쏟아버리는 게 있고 옆으로 싹 펼치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실내의 기류 속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디퓨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출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쏟아질 때 쉬 하는 소음이 나는 것도 있고 소음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온화하게 되는 것도 있고
다이렉트로 쏟아지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나 또 실내의 높이라든지 또 실의 용도에 따라서 디퓨저 추출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계실에서 공기를 직접 고속으로 쏴주는 뭐가 있어요? 송풍기. 송풍기가 얼마나 세게 쏴주냐에 따라서 그 길 속도가 또 좌우되기도 합니다. 송풍기가 이제 고속으로 쏴주면은 중간에 공기가 통하는 덕트, 그것은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덕트죠? 덕트를 고속 덕트를 써야 되고, 공기 속도가 느리면은 저속 덕트를 써야 돼요. 보통 저속 덕트는 15m/s 내외, 15, 16 초당, 그 이하로 되면은 저속 덕트라고 하고요. 고속 덕트는 저속의 2배. 모양도 대웅 보면은 천정에 이렇게 공사할 때, 그물 공사할 때 보면 천정에 노출된 면에 이렇게 보온제 해가지고 음방으로 씌워서 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천정에 덕트 모양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천정이가 막 이렇게 함석판으로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사각형 장방형으로 된 덕트도 있고 동그랗게 된 원형 덕트도 있어요. 이 원형 덕트는 공기가 고속으로 흘러갈 때, 고속으로 분사할 때 쓰는 고속 덕트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저속 덕트. 초속 한 15, 16m 이하로 이렇게 내외로 그렇게 공기가 이송이 되는 그런 덕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고층 빌딩 같은 데는 이제 원형 덕트 위로 쏴주려면 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속으로 쏴주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기를 조절할 때는 보통 크게 나눌 때 뭐라 하냐면 1번 열원장치, 열원장치. 열원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뜻하게, 차갑게 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코일이 딸려있는 걸로 원천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가 있어요. 냉동기. 냉동기에서 냉수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보일러는 냉동기 있어요. 그러면은 보일러 냉동기 다 따로따로 둘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를 둬서 냉수랑 온수를 같이 만들어내는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하고 차갑고 된 공기를 갖다가 실내까지 운반을 해주는, 열 운반 장치, 운반에 대한 장치들이 있어요. 운반을 해주는. 운반에 연관된 게 뭐냐? 덕트, 대표적으로 덕트, 응? 또 뭐 송풍기, 또 공기를 보내는 방식도 있는데, 공기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창문에 보면은 창문 밑에 이렇게 하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 나오고 찬바람 나오고 거저 이런 것들. 네. 창문 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배관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속에서 별거 열고 닫고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요 하부에는 팬이 있어요. 조그만 팬. 그러면은 공기를 밑에서 빨아들여서 위로 스쳐 지나가게 통과시켜요. 그럼 여기는 냉수나 온수가 흘러가요.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 공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따뜻하게 데펴지고 차갑게 식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팬이 있고 가느다란 단이 있기 때문에 팬과 코일이 있다. 그래서 팬, 코일, 장치. 영어로 장치는 대부분 유닛이라고 해요. 공교에서. 장치를 보통 뭐라고 한다고? 유닛. 장치를 유닛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게 이제 팬하고 코일하고 들어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팬, 코일, 유닛 그렇게 말하는데, 팬, 코일 유닛은 물을 보냅니다. 물. 기계실에서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필터로 골라갖고 뭐 동기를 직접 이렇게 닥트를 통해서 천장에서 공기를 보내준 게 아니고 기계실에서 물만 보내요. 냉수나 온수만 보내요. 이 배관을 통해서. 이런 거 이제 이런 공조를 수방식 공조라고 해요. 물을 이용한 공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물을 보내는 방식에서는 물배관이 필요해요. 배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배관으로 그냥 보내면 실내에서 물을 빼갖고 쓰는 게 아니죠. 실내에 돌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기계실로 들어오죠. 기계실은 계속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실내로 보내줘요. 그래서 순환법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합니다. 온수나 냉수 보내주는 순환법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운반해주는 장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직접 공기를 조절하는 공기를 여기에 어때요? 조절해주는 조절장치이죠. 조절장치가 이런 것들이에요. 가습기, 감습기, 에어필터, 공기 세정기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위쪽에 적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동 제어 장치. 이것이 전부 다 손 대지 않고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끔 관련된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다. 뭐 생각으로 조절기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 조화를 하려면 공조를 하려면 크게 이런 네 가지 큰 덩어리로 구성된 것들이 한꺼번에 세팅이 되어서 건물에 딱 설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공조가 되는 거예요. 공기 조절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어떤 것들인지 이제 배워나가고 냉동기는 냉동공학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해요. 그리고 공조공학 뒤편에 보일러 장치만 따로 빼서 난방설비라고 몇 페이지 정리가 되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에너지 관리 자격증이 되죠. 이제 거기까지 너무나 자세한 건 아니고 좀 온수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간단한 정도의 보일러 기초 개념이 살짝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흡수식 냉온수기도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냉동공학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치는 별도로 공조공학에도 크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